네, 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준 원장입니다. 다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혈액순환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동맥성 문제인지 정맥성 문제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통증을 구분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내용의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혈액순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나온 피들이 일을 다 하고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비유를 들 때 동맥을 상수도, 정맥을 하수도로 비유를 하는데요. 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흐름이 다 원활해야 되는데요. 상수도가 고장이 났는데 하수도를 고친다거나 하수도를 손봐야 되는데 상수도를 손을 보거나 그러면 이 원인이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혈관의 문제가 동맥의 문제인지 정맥의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정확한 원인 해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동맥의 병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동맥류. 우리가 뭔가 혈관이 늘어났다는 거를 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맥이 늘어난 걸 동맥류, 정맥이 늘어난 걸 정맥류라고 표현을 하는데 동맥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관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위험한 선을 넘어가게 되면 혈관이 터지는, 파열이 되게 됩니다. 동맥 파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 동맥의 사이즈가 늘어나 있지는 않는지, 늘어나 있다면 이게 점점 커지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맥 경화, 동맥 폐쇄가 되겠습니다. 동맥은 점점 혈관 안에 지방대가 끼거나 아니면 석회화가 되는 이런 식으로 동맥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하수구 청소를 오래 하지 않고 놔두면 때가 껴가지고 점점 좁아지듯이 동맥은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성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고 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서 동맥 경화가 최대한 진행하지 않게 막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이 산소 공급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심근경색이 나타나게 되고, 뇌로 가는 동맥이 막혔을 때 뇌경색,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다리 쪽 근육에 원활한 혈액순환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다리의 말초 동맥 질환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동맥성 통증은 혈액 공급이 감소해서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동맥성 통증은 운동하거나 활동을 할 때 더 심해지고 쉬면은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하는데요. 걸어갈 때 아프고 좀 쉬면 나아진다. 그래서 한 100m 걸어갈 때 불편하니까 좀 쉬었다가 또 한 100m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었다 쉬었다 걸었다를 해야 된다. 이게 동맥성 통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맥성 통증은 종종 차가움, 발이나 피부가 차갑거나 겨울에 동상 걸릴 때처럼 피부가 좀 파랗게 창백해진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맥의 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맥이 막히는 것,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비행기 오래 타고 나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고 해서 다리가 붓고 이러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다리 쪽에 혈류가 몰려서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생기는 정맥 폐쇄의 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흔한 우리가 익숙하게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정맥이 늘어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피들이 아래로 역류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지정맥류가 되겠습니다. 정맥성 통증의 특징은 혈액이 하지로부터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피가 몰려있는 무거운 느낌, 팽만감, 부종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오랜 시간 정적인 자세로 있을 때,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종아리의 근육이 밑에서 위로 피를 잘 올려보내주지 못해서 다리에 피가 정체되어 있을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맥성 통증과 정맥성 통증을 구분하는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동맥성 통증은 피가 다리로 못 와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정맥성 통증은 다리로 왔던 피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피가 못 빠져나가서 생기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맥성 통증은 움직일 때 아프고 쉬면 호전된다.
반대로 정맥성 통증은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아픈 경우가 좀 더 많고, 걸어주거나 움직여주면은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맥성 통증은 주로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이런 식으로 걸어갈 때 아파서 쉬었다 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다리가 차갑고 피부가 창백한 경우가 동반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팔목에서 맥박을 만져지듯이 발등에도 잘 만져보시면 맥박을 만져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는 경우 동맥성 통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동맥은 혈관이 좁아지는 게 병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혈관들이 더 수축하게 되면은 동맥성 통증은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지병이 있으신 경우에 동맥성 통증을 좀 더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맥성 통증은 아침보다 저녁에 다리로 더 피가 많이 누적이 되고 몰리기 때문에 저녁에 더 심하고, 잘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는 다리로 몰렸던 피들이 다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자고 나면 아침에는 조금 더 개운한 양상을 보이고요. 무게감이나 팽만감, 다리가 붓는 부종이 동반되어 있다 하면은 정맥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맥은 혈관이 늘어나는 게 병인데, 여름에 더운 날씨에 혈관들이 더 이완이 되기 때문에 정맥성 통증은 여름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가족력이 있거나 여성,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이런 하지정맥류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다리 통증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동맥성 통증과 정맥성 통증의 차이는 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 동맥과 정맥은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애매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시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맥연구소는 항상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